실제로 건강한 자연치보다 임플란트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의사들도 가능하면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요. 하지만 아주 심한 치주염으로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너무 심한 충치로 치아가 너무 많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살리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되는 거죠. 만약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고집을 한다면 오히려 그 염증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농양이라든지 혹은 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골수염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플란트를 꼭 계획하고 있던 환자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이 많은 치아들은 반드시 미리 뽑고 건강한 상태로 치료를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 바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변이 뭐 상태가 안 좋다거나 바닥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이 무너지게 마련이겠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사실 임플란트가 붐을 일으킨 거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시작이 될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외산 임플란트 기술력이 워낙 좋았고, 예, 그게 기초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외산 임플란트를 선호하고 치과 의사들조차도 외산 임플란트가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산업이죠. 예,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구상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될 산업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세계 시장 점유율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외산과 국산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률의 데이터를 보면 외산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부분도 있을 정도로 거의 97%, 9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외산 임플란트는 저도 환자한테 권하진 않습니다. 굳이 비싼 비용을 주고 할 필요는 없다. 그게 1번이고요. 국산 임플란트 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고 논문들을 이렇게 따져보고 실제로 그 임플란트 심어보고 결과를 5년, 10년 데이터를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업계 중에 뭐 메이저 5개, 6개 이런 임플란트 회사들은 거의 성공률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에 한 10년 이상 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의 제품은 뭘 쓰셔도 괜찮다. 이게 예, 팁이라면 팁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임플란트, 그러니까 임플란트 종류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실제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구강 상태, 환경이 중요하냐를 분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어떤 임플란트 심느냐보다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주 상태가 훨씬 더 그렇겠죠. 중요하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할까가 아니고 이 환자에 맞게 유지 관리 혹은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나 위치를 맞춰서 맞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임플란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하나를 심고 보철까지 완성을 해서 치료가 완료되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은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6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요즘 말하는 소위 원데이 임플란트, 하루에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까지 다 올리고 바로 음식을 씻게 만드는 원데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치료 개념이 많이 바뀌고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특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케이스를 원데이로 다 해달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뼈가 아주 튼튼하고 잇몸 상태가 매우 건강한 아주 뭐 젊은 뭐 양치도 잘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원대를 해도 성공률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상관없지만
잇몸이 안 좋고 이런 환자들은 당연히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대에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원데이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각 환자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치료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뼈의 양이 뭐 얼마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의사들이 알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빠질 거잖아요. 예. 빠지게 되면 첫 6개월간 이제 원래 치조 골이라고 하는 우리 잇몸뼈 자체가 한 30에서 40% 쪼그라들게 됩니다. 우리가 흡수된다고 하죠. 거기서 1년이 더 지나면 거의 50% 이상 잇몸뼈가 흡수가 됩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를 뽑은 지 오래 되지 않은 잇몸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뼈가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발치가 된 지 오래 지난 예를 들어 3년, 4년 이상 된 경우에는 거의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을 쭉 보다 보면 최근에는 이제 물론 뼈 이식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한 80% 정도는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 잘 알려진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일 이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감염이죠. 임플란트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긴. 그렇죠.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 중에 생긴 신경 같은 구조물의 손상. 그래서 감각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출혈 부분이에요. 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염은 사실은 적절한 수술이 적용이 되고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 구강 청결을 유지하거나 음주나 흡연 같은 어떤 수술 후에 주의사항만 적정히 지키면 사실은 감염의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우리 신경 손상 같은 부분이 요즘에 치과에 가보면 대부분 우리 3D로 된 CT들이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에 대한 부분도 요즘 확연히 많이 줄어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보통 협심증 환자라든지 스텐트를 이제 시술한 환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과 의사와 적절히 협진을 하면 약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일반 정상적인 환자들과 똑같이 똑같은 수술을 받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도 똑같은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이미 다 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부분은 사실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가격이 얼마다, 뭐 이게 좋다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싼 가격으로 잘 환자들 치료를 해주면 가장 좋지만 이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뭐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굳이 비싼 외산품을 쓰실 필요는 없다가 1번이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보험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적정 수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의료보험 수가 비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기공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뭐 다른 갖가지 재료 비용 등등등등 포함을 해서 나라에서 기준한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정 수가는 1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수가 임플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수가 임플란트 가격이 싸다고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가격을 낮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임플란트 개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많은 개수를 심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다시 체크를 하러 갔는데 치과 의사가 없어졌거나 병원이 없어졌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와서 치과가 없어졌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수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정해져 있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오랫동안 다시 수술 받지 않고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고 오랫동안 맡길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해서 적정한 수가를 이렇게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좀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게 사실 그게 더 어렵긴 하지만 주변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뭐 치료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조금 너무 저수가로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말고 내가 오랫동안 믿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너무 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임플란트 개수를 요구를 한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임플란트가 아주 초창기에는 많이 심어야 좋은 줄 알고 했다가 지금은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필요한 만큼 심고 뼈이식도 필요한 만큼만 하고 최근에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잘 쓰는 임플란트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뭐 많이 심는다든지 너무 저수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치과는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를 굳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좀 신뢰 있는 치과를 찾는데, 혹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환자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잇몸 치아 상태를 보고, 조금이라도 꼼꼼히 설명을 잘 해주는 의사는 조금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치아를 이런 이유에서 살릴 수 있다. 혹은 이런 이유에서는 꼭 뽑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는 치과 의사라면 저는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무절개 임플란트는 사실은 이제 치료 방법으로서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 환자 불편감도 적고, 이 두 가지만 따지면 사실은 누구나 무절개를 하고 싶은 정도의 치료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절개만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절개로 출혈이 없고 통증이 없는 수술 억지로 무리하게 한다면 뼈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들어갔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나는 물론 안 아프고 편하게 수술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무절개와 디지털 임플란트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치료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치과에 가셔서 무절개를 할 수 있을지 혹은 무절개를 할 수 없을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디지털 임플란트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혹은 가이드 임플란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맞는데 저희들도 필요한 환자들은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거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거나 추천될 만한 환자들한테만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들한테는 추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컴퓨터로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존재하는 게 오차라는 게 있거든요. 컴퓨터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상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오차를 무시하고 컴퓨터가 정해준 대로만 심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눈 가리고 수술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절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식림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